몰라도 모르겠고 모르다도 할 것 같은 법적 민원 속들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드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아유 요즘은 예전보다 훨씬 이혼율이 높아졌어요. 예, 그만큼 이혼할 때 생기는 법적 분쟁 또한 나날이 늘고 있어서 신변 많이 바쁘죠. 아우 저는 너무 좋습니다. 뭘 좋다고까지 얘기하면 어떡해. 이혼하실 때는 많은 분들이 꼭 변호사를 찾으시더라고요. 아유, 네. 참 뭔가 철저하게 네, 나눠야 이혼- 되니까. 근데 이혼 소송할 때 그냥 단지 그냥 헤어진다, 네. 이혼한다 문제가 아니라 네. 양육권 있죠. 아, 그렇지. 나눠야 될 게 재산 많아. 분할 있죠. 네. 그다음에 또 혹시라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이 법적 분쟁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따져볼 게 많기 때문에 꼭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부부는- 결정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저는 근데 이혼 소송에서 가장 가슴 아픈 건 바로 이 양육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요즘엔 또 서로 떠미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해요. 예, 너가 키워라 뭐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의 입장과 미래를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제 같고요. 이 아이가 받을 상처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연을 가져왔는데 양육권 소송 문제는 아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양육권 문제와 비슷한 사연인데 양육권 소송은 아니다. 이거 무슨 말일까요? 네. 오늘 참 애매합니다. 네. 자, 우선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대충! 아휴, 삭시 다 쓰시네. 아우, 생각보다 유기견 봉사가 쉽지가 않다. 일이 끝나질 않네. 그러니까 쉬엄쉬엄 하라 그랬잖아. 왜 이렇게 무리를 해? 봉사하다가 우리 자기 병 나겠다. 아, 근데 이 아가는 왜 이렇게 예뻐? 눈이 초롱초롱하니 이 아이 꼭 나 닮지 않았어? 아유, 진짜. 어째 우리 자기 눈을 쏙 빼다 박았네. 팡방이네, 팡방이. 아우, 자기야, 이 강아지도 우리가 좋은가 봐. 나를 계속 쫓아다녀. 아무래도 나 집에 가면 얘가 너무 생각날 것 같아. 우리 이 강아지 입양하는 거 어때? 그래. 넌 오늘부터 우리 자식이 된 거야. 이름은 태랑이. 어떠냐? 오늘부터 넌 우리 가족 1일. 유기견 봉사를 갖다가 강아지를 입양한 부부는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성격 차이로 점점 금이 가게 됩니다. 아우, 여보. 지야 끝에서부터 짜라고 몇 번을 말해. 내가 그렇게 말했으면은, 우리 집 강아지 태랑이도 알아듣겠다. 뭐? 태랑이한테 100번을 말해봐. 태랑이가 치약을 짜냐? 그리고 치약 어디서부터 짜는 게 뭐가 중하냐?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한 건 네가 지난달에 명품백을 사느라고 이번 달 우리 생활비가 쪼들린다는 거야. 명품백이 무엇이 중요한디? 아, 참나. 아니, 내가 맨날 명품백을 사? 결혼해서 처음 샀다. 돈 버는 거 힘든지 모르니까 네가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니까? 집에서 살림 해봤어? 아니, 하루 종일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하는데, 나 이렇게 무시당하고는 절대 못 살아, 아주. 나도 마찬가지다. 얼른 이혼이야, 나도 이혼. 마찬가지야. 이혼! 두 사람은 결국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고 합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나랑 사느라고 고생했어. 결국 이렇게 됐지만 행복해라. 아, 그래. 나도 뭐 고맙고 미안했어. 잘 살아. 아, 그리고 우리 전세금이랑 살림은 반반씩 했으니까 아유, 뭐 딱 반반씩 그렇게 나누면 될 것 같아. 괜찮지? 그래. 이혼할 때도 뭐 간단하고 편하네. 아, 그럼 전세 어. 끝나기 전에 내가 태랑이랑 먼저 나갈게, 그냥. 전세 기간 끝나면은 전세금 나누자, 응? 잠깐, just a minute. 태랑이랑? 지금 태랑이랑 나간다고? 태랑이는 내 새끼인데 내가 키울 건데. 야, 태랑아, 너 한번 얘기해봐. 태랑아, 야, 너 나랑 살고 싶지? 아, 진짜 뭔 소리야. 아니,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태랑이랑 있었어. 당신이 언제 얘, 똥이라도 잡았어? 태랑이는 당연히 내가 데려가야지. 아니야. 나 이미 태랑이랑 정이 엄청 들었어. 내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절대로 태랑이는 못 준다. 태랑아, 너 아빠랑 살고 싶지? 야, 얘기해봐. 태랑아! 이렇게 될 거면은 법원에 가서 소송으로 결정해. 법원에 가. 야, 태랑아, 너 엄마한테 갈 거야? 아빠한테 갈 거야? 빨리 얘기해봐. 야! 예. 오늘 전 팀장이 대사가 너무 없어서 말을 좀 많이 시켰는데 예, 잘 짓지는 않네요. 그러네요. 난감하네요. 누구 결정하라고 하니까. 예. 이게 그동안 아이 양육권으로 분쟁하는 부부 우리가 좀 많이 봤고 또 사연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사연은 독특해요. 양육권은 양육권인데 강아지 양육권 다툼입니다. 네. 예. 실제로 저도 이런 사건을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네.
다른 거는 뭐 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돈도 뭐 대충 원하는 대로 다 나눌 수 있는데 강아지만큼은 내가 키워야 된다. 꼭 이렇게. 자기가 가져가야 된다. 네, 이걸 아주 법적인 분쟁까지 굉장히 좀 극렬하게 다툼이 있었는데 반려동물 요즘에는 그냥 가족입니다. 그 꼭 이혼하는 부부 아니더라도 연인 사이에도 같이 반려동물 키우다 헤어지면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가 또 간혹 예.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그 구금법에서도 몇 번 아까 다뤘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 아직까지는 이제 법적으로 동물은 물건으로 보고 있다. 이 얘기도 그때 한번 했던 기억이 네. 나요. 그러면은 양육권을 두고 법적 다툼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물건이니까. 일단 현재는 그런데 지금 민법상 네. 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98조 2가 입법 예고된 상태라서 그래요? 앞으로는 좀 발전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지금 현행 법 체계 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아직까지는 동물은 네. 유체물, 물건으로 재산인 거죠, 재산.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이 유체물에 대해서 이 양육에 대해서 판결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네. 오히려 법원에서는 소유권에 가깝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가정법원에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예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법제화된 나라가 있는데 네. 프랑스. 프랑스?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2014년에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살아있고 느끼는 존재로 취급하도록 법을 바꿨고요. 이혼한 부부라 할지라도 이렇게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동 양육권 이런 진짜? 것도 예,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주일은 내가 데리고 있고 네. 일주일은 저쪽으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법원에서도 그걸 근거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역시 이 동물을 사랑하는 나라 프랑스다운데 이건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한 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합니까? 둘이 합의하는 방법밖에 지금으로서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소송을 불사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이 법정에서 논의 자체가 되나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건은 판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간다 하더라도 이혼 조정 절차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사주에 뵙겠습니다 네, 있잖아요. 네, 네. 또 조정위원들이 계시고 네, 네. 그리고 당사자들이 나오고 또 변호사도 같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법적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조정을 통해서 끝내는 경우가 많죠. 만약에 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러면은 재산 분할이 되나요? 최악의 경우. 소송으로 갈 경우에는 네. 이걸 하나를 가지고 판결문에는 이렇게 이걸 명시적으로 별도의 조항으로 쓰기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강아지가 2마리다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가지세요. 이러면 되는데 네. 이거 뭐 솔로몬의 지혜처럼 네. 반을 가르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이 판결문은 예를 들면은 한쪽의 소유로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의 소유를 인정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키우지 않는 그 상대 배우자가 보고 싶잖아요. 근데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는 이런 권리가 과연 판결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알 수 없다는 거죠. 참 애매하네요. 이거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누구의 재산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좀 알려주세요. 뭐 일단은 네. 소유권 같은 경우는 통상 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경위로 이 소유 물건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하지만 이 소유물에 대한 취득 경위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물 등록제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 누구인지 이런 거는 이제 정황 자료로 된다는 거지. 요거 하나로 내 거야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분들은 유기견 봉사 활동을 나갔다가 입양을 했기 때문에 비용도 치르지 않았을 것이고 뭐 등록을 누가 했는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데 사연을 보면은 아무래도 아내가 주도적으로 강아지를 키웠고 아내가 강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이 정도면은 아내가 아무래도 이제 소유자로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양육권 뺏기면 이제 그 면접 교섭권 있는데 이거 재산 교섭권이라는 건 없어서 이럴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조정에는 쓸 수가 있어요. 이 조정 결정 사항에는 이 양육제를 누구로 하고 그리고 한 달에 뭐 한 번을 본다 아니면은 일종의 뭐 면접 교섭권이네. 그렇죠. 네. 조정 사항으로는 그런 거를 써놓고 이행을 강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을 본다, 뭐 2박 3일 데리고 간다 그렇게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협의해서 사실은 같이 키웠으니까 좀 강아지를 주기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동물이지만 네. 이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물에게 다가가면
그리고 서로 이해하면 어떨까? 이혼을 하더라도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합리적이겠죠. 자, 매번 동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다룰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법적으로 동물을 물건으로 보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푸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어쨌든 그 강아지에 대한 두 사람의 감정은 서로 알잖아요.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적 교섭권 뭐 이런 걸 가끔 허락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자, 이제 6월 말이고요. 곧 7월이 되면 여름 휴가철이 옵니다. 여름 휴가철에 그렇게 강아지 유기가 또 많다면서요. 아니 관광 명소에 그렇게 버린다는 거예요. 데리고 가서? 예, 2020년 농식품부가 이 월별 유실 유기동물 구조 추이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그해 7월에 유실 유기동물 발생 마리수가 13,700마리. 이게 연중 최고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7, 8월 거기다가 명절에 가장 많은 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속상합니다. 근데 이 유기동물에 대한 처벌이 좀 강화되지 않나요? 네, 작년 2월부터 네.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단순히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동물을 유기하면은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는데요. 이 법 개정으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 과태료와 달리 이 벌금형이라는 거는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네. 어쨌든 동물도 이런 어떤 지각력과 감정을 지닌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디 평생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마음, 네, 책임감과 함께 입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예, 평생 내가 키울 수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